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A플랫 제 407화 송곡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정화장입니다. 로라입니다. 정신 빼고 있을 거야? 어? 아, 소개해줄 줄 알았나 보지 자기. 이제 그런 거 없어. 아니야. 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가가멜입니다. 자, 집에서 놀고 있는 가가메가 함께하고 있는. 자, 송곳 두 번째 편인데 또 너무 얘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해줘가지고 네. 송곳을 이해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노동자잖아. 그쵸. 그런 상황들도 좀 많이 있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청취 탑 10부터 먼저 발표하고 들어갈게요. 네. 자, 12월 30일부터 1월 26일까지 아, 기간이 기네요. 요건 4주간입니다. 자, 1위 리즈님, LEDS님 7일 15시간 11분. 2위 무풍쿠마님 5일 23시간 25분. 3위 11007625님 5일 19시간 19분. 4위 바람의 간달프님 4일 4시간 8분. 5위 새우새우님 3일 23시간 10분. 6위 Y2제오님 3일 17시간 9분. 7위 석구석구님 3일 11시간 24분. 8위 현이님, HYUNIIE님 3일 7시간 40분. 9위 보문여 이범출근님 3일 7시간 35분. 10위 김동욱입니다 님 2일 11시간 39분. 아, 감사합니다. 진짜 배우신가? 진짜 고인물들 많죠. 근데 처음 보는 아이디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현희님이나 뭐 이런 분. 아니 석구석구님이 막 점주행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10위 안에 겨우 드셨다. 고인물도 많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1위 하기 쉽지 않은데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오디오 광고도 스킵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4권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잠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금속동맹 삼진지회라는 데서 문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조에 관심이 전혀 없었대. 저런 걸 왜 하지? 다른 회사 가면 되는데 경쟁에서 진 걸 갖고 왜 이러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국어신이 또 이제 아주 명언도 아주 멋있나셨어요. 그쵸. 100원 넣으면 툭툭 나와. 그냥. 그러니까 축구박스야?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거요.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거요. 우리의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벌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저의 최애 코테이션이에요. 지금 뭐 누가 봐도 이 작품을 약간 관통하고 상징하는 대사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살다 보면 나는 패배자 뭐 이런 생각 할 수 하죠. 있잖아요. 사교육회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뭘 했는데 도전해서 실패했어, 불합격했어. 그러니까 그럼 실패했다는 말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경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닌 그게 거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세뇌당한 것 같아요. 네. 사회. 맞아요. 자기개발서에 세뇌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네. 우리 벌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지, 맞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이 탈락하지 않도록 보듬어 주는 거잖아. 네. 근데 마치 걸러내는 식으로 계속 생각해왔다. 한국 사람들이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이 사람도 여기서 약간 마음을 고쳐먹는 게 나오잖아.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노조에서 빠져나갈 틈을 발견 못한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남게 된다. 근데 뒤에 결국 도망간다고 나오긴 하죠. 그치. 약간 되게 씁쓸한 장면이지 네. 그게. 그냥 저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쁜 년으로 남겠어 하고 그냥 튀는 거잖아요. 자기 이유를 못 찾겠다고 나가야 네. 되는. 그리고 이제 부당 노동행위 심판회의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신청인이 이제 주강민이죠. 이쪽 그 노동조합에서 한 거죠. 그리고 법률 대리로 구고신이 이제 참석해서 이수인까지 이제 3명이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이제 회사가 조기 착용하는 것 때문에 조합원을 형사 고소하고 매장 출입을 저지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합원들도 13명이나 탈퇴를 했다. 그리고 지부 설립한 이후에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징계랑 경고가 남발되고 있다. 이게 바로 부당노동 행위인 거다. 그리고 유니폼만 입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면 70주년 때 티셔츠를 입고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생상의 차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그리고 유니폼하고 이 노조 조끼를 분석을 해봤더니 오히려 노조 조끼가 더 깨끗하더라. 무슨 연구소에 보냈다고 했어 이거. 왜냐면 두 벌이어가지고 돌려가면서 빨아 입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막 구고시행 엄청 잘 털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나중에 걔 주광미 나와서 그러잖아. 아 소장님 말빨 겁나 세.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긴 거죠 결국. 그래서 전 막 술집 같은 데서 초조하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겼다. 그럼 이제 곧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듯 이겼지만 그것도 뭐 이제 재심 들어와가지고 더 그렇지. 밀리게 되는 상황도 오는데 차성혁이라고 그 비니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복직이 됐잖아요. 그럼 복직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일을 안 주고 조폭을 붙여놨어. 그리고 정말 그 근로 시간 내내 삽질시키죠. 정말 삽질. 삽질시키고 시간 다 됐네 이제 빨리 메워. 어. 그래서 차라리 청소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보람 있는 일이잖아. 그런 거 시킬 수 너네들 없다고. 그런 거 하면은 뭐 잘할 거 아니야. 보람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참 이런 생각을 하다니 참 인간이 사악하면 여기까지 가는구나. 네. 어떤 그 창의력이 네. 사악함이 도에 지나치면 여기까지 가는구나. 아까 복직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 근데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 반복돼서. 근데 그리- 이것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부당노동행위예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몰랐나 보지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로계약에서는 네.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노동을 수령해야 되는 의무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계약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네. 이건 사용자 측에서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마 또 싸우려면 또 이거 가지고 싸우려면 또 시간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여기 복직이 네. 됐으니까 그런 걸 좀 감수하고 있는 거 같고. 참아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그 밀린 임금도 아직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또 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이제 복직도 된 상태고 좋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참고 있는 상태였어요. 계약을 해놨는데 이제 계약금만 넣으면 되는데 왜 돈 안 넣지 뭐 이런 상황이 나와서 네, 맞아요. 또 압박을 받죠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환경지부 야유회에 같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 쓰레기 청소차. 네, 거기에 막 이수인이랑 막 가서 보죠. 근데 민원을 받고 어떤 왔어 경찰이 이거 여기서 막 고성방가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갑자기 국어신이 막 모자를 해가지고 싸대기를 치고 그러면서 너 누구한테 이거 받고 왔어 그러면서 되게 엄하게 돌려보내잖아요. 약간 조금 너무 엄청 심해. 갈궜어. 그냥. 약간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긴 했어. 입을 막 막으면서 이거 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거 장면 왜 뒤에 나온 거야? 이수인이랑 겹치는 장면이지. 맞아요. 어. 이수인이 사실 그러잖아요. 꺼져 뭐 씨발려나 뭐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있죠. 네. 예, 그것 때문에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호신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은 뭐 달코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네. 이수인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너무 괴로워하는데 못했죠. 이 작품 약간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게 나중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사라지더라고. 그 아줌마랑 어떤 그 갈등 같은 거는 맞아요. 약간 뭔가 풀 법도 한데 이수인의 어떤 그 성정상 네. 그게 지금 생각나네요. 좀 안 그러니까요. 좋은 부분 같이. 그리고 이때 경찰이었잖아. 구고신의 경찰한테 안 좋은 기억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게 환기된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감정을 실어서 한 행동은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맞아 전혀. 그런 거지. 알고 보니까 이건 계획된 거야. 계산된 행동이었어. 이게 정보경찰이라는 얘기가 약간 나오는데 걔가 아마 정보경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보경찰들은 보통 사복을 입고 다니니까. 근데 사복은 아니었어요. 정보경찰들이 하는 일이 좀 이런 거거든요. 노조가 이렇게 활동하면 가가지고 뭐 하나 염탐? 염탐인데 반은 염탐이고 반은 압박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정보경찰들이 근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한국은 30년간 계속 그런 일을 쭉 해왔어요. 요즘도 해요? 하겠지 원래 뭐. 지난 정권 때는 그래서 정보 경찰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다시 부활. 왜냐면 압수수색 해야 되는데 해야지. 정보 경찰들이 약간 그 일반 우리 치안 맞는 그런 경찰들이 아니고 악용되기 쉬운 경찰이에요. 그래서 부서예요. 그래서 막 위에서 원하는 정보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박근혜 정권 때는 막 이렇게 정책 평가, 그러니까 뭐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저희 뭐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정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정부 내부를 감시하는 또 다른 그 조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2023년이니까 더 심했지. 이때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살짝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근데 여기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과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계산된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네, 게 되게 퍼포먼스니까. 왜냐면 포인트였어. 여기 환경지부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치. 내가 저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 뭐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수인이 왜 좋게 말해 돌려보내지 왜 그러냐 저 경찰한테 안 미안하냐라고 했더니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짓이 없어지나? 없어진다 그럼 미안할게요. 아 이래서 이수인도 나중에 사과 안 했나 보다. 미안. 그런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안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그쵸. 내가 지켜야 될 게 더 크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는 왜 뭐하러 미안하지 이런 생각이 그냥 짭새한테 왜 하긴 또 그렇지 또. 얘 의경이면 어떡하려고. 의격이 왜 거기 나와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재심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중노위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월급이 못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파업을 해야지만 이제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아직 인원이 부족하니까 캐셔가 좀 인원이 많으니까 캐셔를 좀 모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걸 모으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측에서는 이제 그 허경식 과장을 보복성으로 전출시켜 버리고 예전에 친형제처럼 지내다가 날려버리네 그 예, 황준철.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고진이라는 정말 야쿠자 같은 애 하나 들어오잖아. 예. 생긴 거 무시무시하게 잘 그렸던데. 그 누구 약간 연상되는데 머리도 약간 머리털도 조금 어. 부족하시고 약간 그런 누구지? 아유 좀 그래 예, 했어. 좀 그런 험상궂은 느낌으로 그려놨어. 약간 그 사람 생각났는데 그 민머리로 나오신 분인데 눈이 약간 이팔로 딴 데 보는 그분이 있는데 누구 말하는? 누구 그 말 배우 중에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긴 누군지 분. 저도 알겠어요.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다. 네, 그 사람 고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치가 되고 그러자 이제 허경식 그 과장이 이수인한테 몰래 노조 가입을 자기가 제출한 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쪽팔리다고 뭐 그런 얘기했던 것 제출을 같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이제 생기냐 프로모터 교체권으로 되게 또 막 그렇지.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 이 프로모터는 이 회사 소속이 아닌 거잖아요. 파견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직원이 이쪽으로 근데 맞네 파견이네. 판매사원. 그러니까 내가 말한 파견은 완전 전문 파견 업체가 하는 그 파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파견은 그 파견은 아니고 그치, 다른 파견이잖아, 이거. 그뭐 마트에 가 보면은 브랜드 판촉 사원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사람들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보면 맞아요. 확실치는 않은데 맞아요. 그 약간 뭐죠, 뭐 시식하는 거 그런 것도 그런 느낌이긴 그런 해요. 거죠. 네. 근데 이제 진열하고 있는데 고개 갑자기 씹어 얼었어. 진짜 그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막 그래서 그래서 뒷목 잡고 쓰러진 그런 거였잖아요. 고구마. 예, 예. 어쨌든 그 프로모터이니까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회사에 교체하라고 얘기를 해라 뭐 이런 건데 이순이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정부장이 얘기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함께 일했지만 소속이 다르니까 보호할 수가 없다. 정부장도 진짜 답답하긴 하겠다. 네.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계속 깨기잖아. 뭐만 하면. 아니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일처리해야 돼. 뭐 아니 하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음번에는 내가 이수인 그 과장한테 명령할 수 있는 거 목록 좀 적어서 주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이 약간 그런 게 뭐냐면 봐봐요. 이게 파견 업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상 손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처분을 내리긴 하는데 정부장도 그냥 파견 업체 쪽에 우리가 진상 손님이 있어서 얘를 그냥 처분하는 그러니까 징계하는 형식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다른 다른 마트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해결될 수 스무스하게 있지. 진상도 해결되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 설정 정부장이 좀 모자라네. 그냥 잘라버리고 교체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되니까. 좀 뭐랄까 너무 갈등을 만들어내려는 만화적 그러니까 스토리의 설정상 이게 전개가 아니었나 약간 좀 그런 이뤄내야지 생각이 갈등이 생기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신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런 프로모터들도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노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2주만 한번 해보시고 힘들면은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일반 노조를 스토리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네. 사용한 게 아닌가 그냥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노조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직업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조다. 이런 것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노조라는 게 그 기업별로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는 다 기업별 노조잖아요. 뭐 삼성 노조, 현대 노조인데 삼성 노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말이 그렇다. 노조 삼성 노조 있어요. 있어요? 아, 생겼지.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만들었고. 어영 노조인가? 아니 어영 노조는 아닌데. 어영 노조는 옛날부터 아니 있었고. 거기 분들도 되게 힘들게 노조 만드신 거예요. 그랬어요? 오랫동안 수준에서.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런 게 이제 기업을 베이스로 하는 기업 단위 노조고 일반 노조라고 지역 노조라든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일동이니까 서울 일동. 노조, 서울 지역 노조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입만 하면 돼.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가입해도 혜택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노조가. 왜 만드는 거야 그거? 아 근데 보통 이런 노조를 만들면 이런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버려졌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언론에도 관심이 없고. 근데 이런 노조들은 보통 민주노총 아니면은 한국노총에 이게 큰 노조의 우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산하에. 그러면은 자기들이 뭔가를 할 때 이게 지원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도 관심도 가질 거고. 뭐 그런 면에서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소속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랑 인간은 일반 노조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훨씬 낫다니까요. 여기서도 고라니를 감싼 코끼리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 뭐 그런 방식으로 뭐 이해할 것 같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사측에서 연말까지 오래된 프로모터들을 전원 교체하라고 2달 전에 지시가 내려왔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수인한테 그 수신이 빠져가지고 전달이 안 된 거를 이제 그 허경식 과장이 아 그거 못 받으셨어요? 그럼 싸드릴게요 하고서는 주게 되죠. 정보원이 하나 생기긴 했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푸르미는 모든 프로모터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결국 그 원래 그 시비가 붙었던 그 프로모터는 이제 복직이 됐지만 푸르미는 이제 곧 소속 회사랑 계약을 해제해버렸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박명옥 씨 그 프로모터는 복직이 됐으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 푸르미의 이제 그 여자 부장이 하나 있어요. 송 부장이라는 사람. 얘가 이제 시위대 근처에서 그 구경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잠깐 웃다가 봉변을 당하지. 막 약간 처음에는 왜 웃냐고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너 뭐 지점장 옆에 소파 있던데 그거 가지고 승진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성희롱도 하고. 이 송 부장이 그 나중에 이수인이 욕하는 그 사람. 근데 이 송 부장은 원래는 이수인한테 되게 호의적이고 몰래 좀 도움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 맞아. 돈도 노조에 주고. 직접적으로 가입은 못하지만 응원한다고. 네, 그래서 계속 돈을 주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 노조원들이 이 사람도 그냥 사측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공격을 했는데 뭐 선을 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송 부장 내심 이수인이 좀 뭔가 도와주길 바랬는데 전혀 뭔가 할 수 없었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한편 이제 쓰레기차 회사 측에서도 노조원들을 회유하는 데 성공을 해. 왜냐? 이제 요 노조원들이 이제 너구리라고 불리는 약간 불법 행동을 하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식당 쓰레기를 공짜로 치워주고 용돈벌이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처리하면 안 되고 돈 받아야 되는데. 네, 종량제 봉투에다 버려야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뭐 것도 회사로 있고.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맞겠지. 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착복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뭐 거겠죠? 소액이지만 그렇게 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고구신 소장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확인해서 너구리 안 하죠라고 했는데 고구신이라고 하지 않았어 방금? 구고신. 구고신. 구고신 소장이 이걸 제일 먼저 확인했었는데 이제 거짓말한 거죠 그 노조원들이. 결국 그럼 사측은 이제 월급을 인상해주고 그리고 너구리를 용인해 줄 테니까 일반 노조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회유에 석곡합니다. 다 고구신. 다 고구신 적어놨구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구고신은 이제 수인한테 자기의 과거를 슬쩍 이제 고백을 해요. 옛날에 이제 자기를 고문했던 수사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자기 건물에 있는 수인데 엄청 서슬 기었다. 어떻게든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응, 자기가 엄청 서슬 기었다고 그 사람한테. 근데 이것도 되게 불편한 에피소드이긴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결된 게 없어. 이것도 작품 끝까지. 그냥 토마토 주스 갖다 주는 역할밖에 더 했어. 아 그리고 이거 던지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만류하잖아. 이거 절대 네가 위대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라.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또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상황이더라. 그랬더니 그걸 또 내보내지 않고 또 지켜보고 있잖아요. 작가가 좀 판타지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 고문당한 그 저도 몇 분 만나봤는데 아 당하셨다는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고문당하셨는데 지금은 잘 살고 계시는데 네. 그분을 고문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뭔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치. 뭔가 그대로 다 그냥 다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령 뭔가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했으면 우리는 보는 사람은 약간 좋겠지만 사실은 아니잖아.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살린 거. 하긴 그런 게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박하사탕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설경구가 여기서 이제 가해자 주인공이 해서 나중에 자기가 고문하던 사람이 고깃집 차리는데 이렇게 가서 만나는 게 나와. 우연히 만난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생각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미 고문실이 아니잖아. 근데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해. 근데 구고신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주치려고 하니까 일부러 떨리고. 피하고 막 땀 흘리는 장면도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이 더 크게 그려지잖아. 물론 이건 이제 신부전으로 다 이제 육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네. 나중에 자기가 그 불었어. 얘라면 견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을 부른 거야. 사실 엉뚱하진 않지 않아요? 아니지. 그 중에 왜냐면은 한 명을 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아무나 이 사람이 불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죄를 진 게 아닌데 여기 와서 고문받는다는 식이었잖아. 그래서 네.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분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 그거 아직도 괴로운 거고 그 친구를 또 만나는 게 나오잖아. 다리를 또 하나를 어. 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 가해자랑 맞닥뜨렸을 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경비는 좀 오버 아닌가 싶으면서도 사실 진짜 되게 상징적인 어떤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준철, 성학, 수인이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준철은 그 노조위원장 친구, 약간 좀 뭔가 일에 휘말리는 그 친구. 얘 황준철, 황주임이잖아. 네, 누군가 했네. 씨. 그래서 이 황주임은 어머니를 이제 모욕하는 그 아까 고진희 과장, 그 양반 이제 수상과장인데 걔가 이제 막 엄청 어머니를 성희롱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나중에 칼로 찔러버리려고 하다가 강민을 찔러버리죠. 강민이 막아서가지고 겨우 준철이가 롤을 많이 했으면 어머니 공격했어요. 강해졌을 수 있는. 강해졌을 텐데. 멘탈이 너무 그때는 약해. 롤이 없었어. 롤이 없었던 시절이야 이때가. 아, 약해. 아쉬운 말. 이게 회사가 수를 쓴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요 수산부장이 칼에 찔리면 노조를 어떻게든 와해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 수상과장도 생긴 무시무시하게 것만큼. 생겼잖아요. 아 머리도 잘 돌아가. 심지어. 아니 지가 칼에 찔려가지고 이거 와해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쉽진 않은 것 그래가지고 같은데. 그 전에 지점에서도 뭔가 그렇게 논란이 과해가지고. 돼가지고 이렇게 징계 먹어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성학이라고 이제 비니 모자 쓴 그 친구, 그 친구는 이제 부진교통에 이제 압류당한 월급 찾으려고 사장한테서 엄청 빌고 막 이러지만 소용이 없지. 심지어 자기 옛날 동료들, 그러니까 노조 활동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배신해가지고 이제 막 사장 편에 붙어버렸고. 그래가지고 결국 절망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경으로 잡아서 진짜 좀 더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이거를 가까이 잡았으면 그 효과가 좀 덜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장면들이 자기가 진짜 배신을 하면서까지 그 사장실에 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걸 되게 담담하게 계속 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효과가 되게 크죠. 이렇게 흘러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뭔가 그래서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면은 아 분신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엄청 크게 다가오더라고. 그렇죠. 네. 이제 드디어 다 합쳐가지고 가족이 살 수 있는 기회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 뭐지 계약을 못 한 거잖아요. 돈을 다 압류해버렸으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인은 검사한테 부당 노동 행위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검사는 이제 합의를 하라고 막 종용을 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은 하지 못하고 그냥 때려쳐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직원들이랑 얘기해 보겠다 노조원들이랑 그렇게 하고 나오죠. 그리고 좀 뜬금없는 장면이라 생각해. 이수인 결혼했었어? 저 지금 저 보다가 제일 다들 거기서 충격받더라고. 아니 그거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왜 넣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웹툰으로 봤는데 거기 다 댓글이 결혼했었어? 애도 있었네. 이러면서. 이게 수인이 몰리는 장면을 만들려고 넣은 설정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긴 한데 너무 앞에 언급이 전혀 없었으니까 나중에 급하게 넣은 느낌이 너무 나 작가가. 근데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워낙 FM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 먹었으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네. 애도 낳아야 된다고 해서 낳았을 것 같고 그건 맞는데 앞에 진짜 아무런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만 하다가 반지라도 끼고 다니든가. 근데 조금 달리 보면은 약간 현실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때 남자들이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신 분이군 뭐 민주화 운동 하신 분이건 간에 사실 다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노조 오래 하시는 분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없어. 우리가 외부 활동하느냐고 거의 가정을 돌보지를 못해. 그건 다들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애들도 삐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럼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그래 밖에 신경 쓰다 보면은 안이 또 흐트러지고 그런 거지 뭐. 독립투사하던 그래서 분은 여기 아직은 나오는 게 약간 뭐냐면 이수인도 그냥 육아는 그냥 아내한테 팽기치고 한남이구나.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구만. 아니 근데 나 그래서 그 장면에 애 보느라고 밤새고 나오잖아요. 딱 한 장면. 하긴 그렇지. 아니 그게 애초에 그래서 애 육아를 피하려고 애 친정에 보냈었잖아. 근데 이제 제발 좀 데려가라고 우리도 좀 자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수인은 존댓말 쓰더라 아내한테. 그거 너무 이상했어. 그래서 그 장면. 처음에 나도 왜 누구야? 뭐야 그냥 계약 관계인가? 뭐. 스토야 뭐야? 아니 저는 에바주로 도와주러 간 줄 그러니까 약간 알았어. 좀
네. 아니 그 조합원 대신 해봐주나? 뭐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근데 와이프인지 몰랐어. 아, 근데 또- 존댓말 쓰면 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아내는 또 그러더라고요. 오빠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이러면서 이상해. 이수인 성격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도 사실 요즘 만들었으면 가스통이랑 이렇게 브로맨스도 하고 게스통은 누구예요? 야동. 가스통이랑 해서 혐관, 혐오 관계. 이렇게 약간 좀 재밌을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옛날 수인 이야기니까. 아내가 친정에서 복귀하는 바람에 이수인은 엄청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수인은 뭐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구고신한테 파업을 하자 계속 조르죠. 그러니까 구고신이 너 왜 이렇게 서두르냐? 너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너 편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솔직한 발언 이제 소장님처럼 살기 싫다고 소장님 불행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되게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로 이제 마지막에 증명해 보이는 밑작업이다. 네 줄을 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근데 같아. 지금 인생을 여기까지 구고신 인생 그 쭉 나온 것도 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구고신 소장은 불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요.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알고 그거를 위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변 인물들도 그러잖아요. 다 뭐 이런저런 너는 하고 싶은 이유로 대로 예, 포기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 그리고 단지 강직한 인물로만 그려지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되게 유쾌하고 맞아요. 유머 감각도 있고 뭐 처신 같은 걸 보면은 아 내가 싸워서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똥이야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불행하시잖아요는 정말 이수인의 시각이고 맞아요. 독자로 하여금 이거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이제 중간에 가다가 너 왜 하필 우리 회사 건드려가지고 이래 그러면서 얻어맞는 장면 한 번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서 아 내가 이런 일을 접어야 되나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씨 하필 머리를 뜯어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러고 쪽팔리게 이래. 네. 딱 그런 거야. 네. 강한 사람이지. 이 그러니까요. 사람을 되게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불행하시잖아요 한다면 이제 5부가 시작이 되는데 네. 정말로 이 사람이 불행한 건가라고 이제 쫓아가게 만드는 그 밑바탕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발언은 그냥 이수인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죠. 나 이렇게 불행하고 있다 나는 지금 불행해지고. 아니 근데 왜냐면 이수인은 그러니까 결론부터가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저는 이 만화 전체가 결론이 뭐 고구마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주 훌륭한 노동 운동가가 한 명이 탄생했잖아. 그렇긴 하죠. 그래가지고 아 또 이런 시각. 그러니까 사이다다.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계 간부라는 게 다 똑같은데 길기 어려워.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파업도 해봐야 되고 조직도 존버를 해야 돼요? 만들어봐야 돼. 이런 경험을 커리어를 쌓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수인은 배경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육사 출신, 육사. 배운 사람이고 이런 가정도 다 겪었고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저 노동운동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투사 한 명을 네. 탄생시킨 거다. 그리고 근데 이 와중에 여기까지 사건 마지막까지만 해도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아직 있잖아. 이수인은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근데 네. 마지막에 가면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니까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아 이렇게 사는 인생도 괜찮구나. 해피엔딩이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행복한 이수인 과장.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노동계의 입장에서 이건 해피다.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유망주 하나 탄생했다. 유망주 발굴 성공. 자, 그러면 어떻게 이수인 과장 행복해지는지 계속 따라가 보죠. 그래서 이제 사측이 교묘하게 이제 압박을 해서 파업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어요. 이제 사측도 사실 파업을 원했던 거예요. 한 방에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이제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수인이 이제 갈등을 하죠. 예를 들면 뭐 파업 구호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악질 자본 박살내고 민중 권력 쟁취하자 뭐 이런 거. 이러면은 비노조원들 반발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뭐였지? 이게 너무 약간 빨갱이스럽다 이런 건가?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일터로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이 구호가 노조. 문제라며. 구호가 악질 자본 박살내고 박살낸다라는 건 이 사업장을 다 날려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비노조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다 절실하지 않은데 이러면 오히려 경계하지 않겠냐. 근데 저도 이게 항상 노조 이게 파업 이 구호 같은 거 외칠 때라든가 플랜카드나 이런 거 선전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이런 말들이 늘 들어가거든요. 악질 자본 박살내고 이게 좀 몰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계속 이런 말들을 쓰는 건지. 그냥 대체할 게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악질 자본이잖아. 자본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나쁜 자본을 박살내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허용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한 거겠지.
어쨌든 이 이수인 과장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매장에서 바로 농성을 하자고 하지. 그러니까 이수인 과장은 또 아니 그러면 경찰 들어올 텐데 더 문제가 더 커질 텐데 이런 거고, 사실은 요거는 그 사측에서도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매장에서 얘네들이 농성을 해야지 경찰 들어와서 한 방에 다 때려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갈등하는 와중에 대체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걔네들을 몰아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그들을 몰아내는 과정이 생기죠. 그때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송 부장이 거기서 이제 대체 근로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노조원들이 걔를 이제 치우려고 막 또 성희롱을 막 하기 시작해. 뭐 소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추인이 또 열심히 갈등을 하지. 아 이거 말려야 되는데 하다가 오히려 이제 송 부장 귀에다 대고 꺼져 연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네, 꺼져 씨발. 네가 당신이 할 줄 알고 내가 안 했어. 근데 이런 부분도 참 작가가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집단과 집단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간에 낀 개인들은 많이 희생도 되고 상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 왜냐하면 노조원들이라는 게 여기 이 작품에도 쭉 나오지만 도덕적으로 늘 옳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터프하고. 그러니까 터프한 건 온갖 편견에 다 사로잡혀 있는 일반 인간들이고, 그래서 성희롱 같은 것도 이 경우에는 여성이 많은 이제 노조원들이니까 좀 나은데, 보통 남성들이 많은 집단이 많거든요. 노조 같은 경우도. 성희롱 같은 거 많이 발생해요. 그쵸. 성폭행, 성희롱 이런 거 많이 발생해. 근데 그 사람들이 파업 도중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평소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굳이 넣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작가는 진짜 집요하다. 굳이 현실의 그 이런 모든 측면을 다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판타지가 싫은 거겠죠. 환타지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앞에 말했던 그 미안할게요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병차되면서 여기 그쵸. 장면에 그 욕을 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가멜 씨가 얘기했던 건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 위해 대사가 이수인이 이제 속으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회사가 휘두르는 비위로서의 칼에 경악하면서 자신들이 휘두른 실제 칼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이게 이제 그런 면이 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만하는 판타지적인 측면을 제거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독자들한테는 되게 소구했는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독자들도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 그런데 이 특정 독자들한테 소구한 그 부분이 더 극대화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한 건 분명하고 네, 그런 부분은 앞에가 적혀 있었어요. 그 취재를 진짜 열심히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이 포기하려고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취재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만화고. 다큐멘터리 같은. 그렇지. 도움을 많이 주신 하종강이라는 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분은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노동계에서는 조금은 좀 다른 분이에요. 아 그래요? 다른 분? 뭐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은 약간 노동계에서 어떤 기존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가 있는 분이야. 아 근데 하종강이나 이런 분들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고 아닌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그쵸. 이 항상 이쪽을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소수의 편은? 항상 그러니까 구고신이 처음엔 약간 안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많이 이제 그런, 왜냐면 중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구고신 안 믿어요. 이런 장면이잖아요. 노조 간부가 그런 얘기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보지 않고 뭐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작품에도 약간 그런 네, 방향으로 그럴 수 약간 있겠네. 있는 게 아닌가. 뭐 모든 조직이 같은 데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파업은 시작합니다. 이제 유권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각종 노동 단체들이 합류해 뭐 금속동맹, 뭐 사회진보당, 뭐 부진 일반 노조 뭐 이런 것들. 원래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회사는 아니잖아. 연대 파업은 아니지만 그 도와주는 거는 계속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파업할 때도 우리만 파업하면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그게 진짜 힘든 일이야. 파업이라는 게 원래 외롭고 쓸쓸한 일이니까. 근데 같은 연맹에 소속된 다른 단위의 노조에서 다는 못 오지. 근데 간부나 이렇게 시간 남는 사람들 와가지고 연대 발언 해주고 이러면 그게 다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늘상 벌어지는 일들. 그렇죠. 그런 건. 그리고 이제 이때 회사가 약간 뻘짓을 하나 해요. 이제 파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 매장을 폐쇄하는 짓을 하죠. 이거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때 그 올리비에 그 상급자가
회사를 다 폐쇄해서 노조를 막는 거면 나도 한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면서 다시 돌리게 하죠. 이게 뭐냐면 직장 폐쇄라는 건데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전술 중에 하나예요. 법적으로 이제 허용돼 있고 방어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직장 폐쇄하면 돈을 못 벌잖아. 돈을 못 벌어. 지드 손해잖아. 자기도 손해야. 그래서 올리비가 그 얘기한 거야. 야 그거는 나도 할 수 있어 이 새끼야. 그 마지막에 필살기 같은 건데 너무 일찍 써버린 거네.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효과가 있었네요. 언론이 관심을 가진 거지. 직장 폐쇄를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여긴 했어. 뭐야 하고 이제 관심을 보이는데 여기서 주강민이 원래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하잖아. 이수인이. 사무국장인 이수인한테 양보를 했는데 여기서 슬램덩크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연결되나? 그래서 막 중간에 야 네가 해야 되는데 왜 저쪽에 넘기냐고 하니까 야 강백호와 서태웅이 패스를 했기 때문에 산왕을 이긴 거야 하면서. 그랬더니 얘가 못 알아듣잖아. 그랬더니 그래. 너 슬램덩크 안 읽었냐? 이 미개한 새끼. 그러니까 그걸 안 읽었다고.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사는 당근과 채찍을 막 번갈아 넘기죠. 일단 정부장이 상품권을 준다고 해 뭐 20만 원어치인가 뭐 그런 거 준다고 임금도 인상해 준다고 막 회유를 하러 다녀. 근데 이게 안 먹히지. 이제 사람들이 지금 기가 올랐으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가압류를 걸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노조원들은 버티기가 힘들죠. 월급 가압류 걸리고 막 이러면. 그래서 간부만 파업을 계속 하기로 해. 일반 노조원들은 복귀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또 구고씨는 이 와중에 이제 피를 토하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갑니다. 아마 그 동안에 계속 막 피 흘리는 장면이 조금씩 나오긴 했었어. 그러니까 그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고문 받다가 이름 불어라고 했는데 자기랑 되게 친한 친구 이름을 불었어. 그래서 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를 못 쓸 정도로 이제 고문을 받게 된 거지. 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도 지금 노무사로 활동 중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변절해서 사측에 있어.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사측에 있는 게 뭐가 나빠? 나 돈 많이 벌고 막 이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측에서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더잘 그쪽 알아. 전략을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막 승승장구하고 있고 막 이러다가 이제 둘이 구고신과 만나게 돼요. 근데 무덤 앞에서 구고신은 만나죠. 죄책감이 있는 거지 이 사람한테. 그렇죠. 거기서 나 때문에. 이제 약간 그 악화가 되고 이제 쓰러지는 듯한 그런 연출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냥 그렇게 유쾌하고 뭐 이렇게 유머 감각도 있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캐릭터를 다각적으로 보게 입체적으로 보게 만들면서도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고뇌 같은 거를 보여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또 수희가 이 짓을 안 거잖아요. 자기가 고문했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토마토 주스를 갖다 줬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 있는 때 수위 왔을 때. 네, 그랬더니 뭐 막 저 사람 막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친구들이 그랬을 때 되게 쿨하게 그냥 가시라고 보내주잖아요. 그것이니. 그러면서 토마토 주스가 안 열린다고 처음에 조금씩 얘기하다 나중에 성을 내면서 벽에 던져서 깨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당연하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허용 범위를 넘어선 건데 네. 사실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그걸 먹고 나서 피를 토한 건데 자꾸 그 영감이 이상한 걸 줘가지고 토마토 주스가 나오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돼. 거의 네. 다 죽어간다는 식으로 연출을 합니다. 죽을 줄 알았어. 네. 맞아요. 유일한 해피엔딩. 사실 안 죽었다. 그리고 이제 파업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수인도 조금씩 지쳐. 근데 이때 갑자기 지점장 그 가스통 새끼가 오더니 좋은 제안을 하겠다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뭐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유혹을 하죠. 자기가 이제 좋은 제안을 할 테니까 며칠 생각해 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수인이 도저히 이게 왜 이런 건지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그 어디냐 사측의 그 인사팀에 있던 그 직원 하나가 몰래 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29일에 한국에 그 푸르미 전체 회장이 오기로 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얘기를 알려주죠. 그래서 무슨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랬더니 저는 그냥 기자인데요 그랬는데 이미 목소리를 다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러지. 좀 재밌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때 그 열흘간만 바짝 그냥 파업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실제로 통했어 파업이. 다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 안 좋았던 사람들 다 전출되고 이수인 과장이 이제 희생양이 됐어. 맞아요. 얘도 같이 보내야지 이 협상을 타결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반경 몇 미터 내에 있는 지점으로 30km. 보내라. 30km 반경. 네. 차로 30분. 차로 30분 거리. 그랬더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데 보냈잖아요. 외곽에 있는 알고 보니까. 연수원. 그게 있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몰랐던 거지. 이제 네.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될 보낼지 거라고. 매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매장이 아닌 거잖아요. 심지어 거기 가도 이제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 네.
그리고 자기도 이제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 그 영화 야차 보면은 거기 이제 좌천돼가지고 막 사이클 타러 다니고 심이 이빨이 늘린 사람 나오잖아. 맞아요.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그리고 때문에 거기를 아예 그냥 그 노조 이제 관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해. 여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온다. 연수원이라서 활동하기 그렇죠. 더 좋다. 그리고 이제 피날레 장식하는 게 이제 그 컴퓨터를 구해서 메일을 보게 돼. 컴퓨터 구하기 아니라 PC방에 가서 메일을 보죠. 왜냐면 네. 노트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갖 사람들한테 그 온 메일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내용이 있어. 어.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각오하는. 되게 고맙다는 메일이 있고 뭐 노조 활동 덕분에 자기의 뭐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라든지 고맙다. 근데 첫 메일은 사실 조금 애매했는 게 뭐냐면은 그 계약직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뭐 노조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뭐 진급이 아니라 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게 좀 밀리고 밀렸다. 그랬는데도 뭔가 그냥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노조가 있어서 빽이 있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보내가지고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살짝 그렇게 애매했었거든요. 앞으로 잘해라 이 얘기지. 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의 메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다른 지점에 유일하게 자기만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따 당하고 있다. 그래서 뭐 매장에서 일도 못 하고 그 탈의실에서 맨날 서 있게 시키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래요. 멋진 피날레를 위한 이렇게 쌓아가기로 보이죠. 으악 하고 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구고씨는 거의 죽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게 이게 되게 좋은 장면인데 이런 거 다 빼놓지. 뭐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신장을 써달라 이식해달라 이래. 그 장면이 너무 뭉클하지 않나요? 사람이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팔에 봤더니 저 멍은 뭐냐 했더니 얼른 일어나라고 다들 꼬질꼬 가가지고 멍이 들었대.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정말 잘 산 인생 아닌가? 되게 그렇죠. 거기도 감동적인 부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왜 뺐어요? 원래 이래. 알아서 놀 줄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나도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가 됐네. 네, 그래서 그래 둘이 사겨라. 노가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구고신이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면서 또 명함 돌리나 뭐 이렇게 상담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무슨 그거였어요. 그냥 병실에서 막 누가 전화 받고 있으니까 막 TV 크게 틀은 할머니 하나 있었어. 우리가 산재가는 전문이죠.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할머니도 알고 보더니 그 산재로 다쳐가지고 원래는 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 산재 전문이라고 해서 명함 주죠. 그렇게 구고신도 일어서고 이수인도 일어서면서 이러면서 끝. 노동계 인물이 하나 탄생하고 유망무 탄생.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일동의 그 지부분의 일동 지부, 그러니까 푸르미 노조 일동 지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연수원으로 오니까 전체를 다. 전체 이제 노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뭐냐면 노조는 노조 전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월급은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줘. 지금은 주게 법이 바뀌어져 있는데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정할 수 있어. 우리가 가령 직원 노조원이 1,000명이면 그 중에 몇 명은 노무 관리를 위해서 일을 해라. 노조 전임자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노조 간부가 되는 거죠. 이제 노조한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회사에 그 가입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수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노조 간부로서 이제 완전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결말이 아닌가. 진급한 거네요. 진급. 진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그 노조 운동만 전담해서 모든 일이 이제 그것만 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하면서 회사에서 돈은 받고. 그거 당연히 받아야죠. 꼴은 아니죠. 꼴은 꿀 아닌가? 뭐 하고 싶냐? 알잖아요. 미안할게요 하면서 그런 맨날 아니, 근데- 고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얻었잖아, 원하는 거. 근데 그 길로 가면은 이제 회사 내에서의 승진은 거의 포기해야지. 없는 거야. 왜냐면은 너는 일을 회사에서 영업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노무 관리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노조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안 잘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르긴 어렵긴 하지. 왜냐면 얘를 자를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에서 누군가를 자를 때는 뭔가 크게 잘못해야 돼. 그러니까 비위행위라든가 아니면 일을 너무 못해. 그런 거가 확실해야지 자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노조 일을 하도록 회사에서도 오케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런데 만약에 잘랐어. 그러면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지. 노조 일을 하는 게 꼴 보기 싫으니까 자른 거야. 난리 나겠네. 그러면 그거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인데
노동계 지금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 든 사람들 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7, 80년대 노조 만들어서 그때 노조원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젊은 그 뒤에 후속 후배가 없어가지고 노동계에서 되게 고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건 판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판타지네요. 마지막 이런 부분이. 부분은 약간 판타지가 될 수도 있는. 뭐 아예 없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2006년, 2003년 뭐 이럴 때 실제로 그때 투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실존 인물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때요. 그래서 실제로 배경도 다 비슷하고 그래서 마지막이 그런 면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수인이라는 이름도 약간 구고신이잖아요. 네. 그게 구고신 한 풀었으면은 옛날에 고문당했다는 뜻이잖아. 아 그렇네. 그러네. 구고신이니까. 고문 받은 몸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아. 그리고 이수인은 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름 가지고 작가가 아, 고민했겠죠 당연히. 거기에 다 뜻을 담을 수 있는 게 만들어둔 얼마든지 거구나. 많은. 생각이 드니까 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네요. 네. 어쨌든 하도 노동 이슈가 많아서 해야지 하고 있다가 뭐 집에서 쉰다길래 불러서 한 거예요. 아무튼 되게 좋은 얘기. 우리는 사실 모르는 마지막에 얘기. 약간 찝찝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완결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또 생각한다. 노동계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게 알고 보니 아니라고 하니까 판타지야. 아니 이게 판타지라 판타지는 하기는 뭐하지만 아닌데. 어느 정도 해피엔딩. 약간 속 시원하게 볼 구석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수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를 찾은 거니까 이제 목표나 이런 걸 찾은 거니까. 너무 어렵다. 그냥 보면은 이런 그래? 지식 없이. 아 근데 참 어려운 것 같긴 해. 저도 예전에 그 회사 임금 체불과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용노동부 다니고 막 그럴 때 생각도 나더라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데 제가 술 먹으면서 많이 얘기했을 거야. 뭐냐면은 고용노동부 저는 임금체불 7개월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하는데 어느 날 그 공무원분께서 아 다 끝났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측에서 벌금 내서 끝났대. 그래서 벌금이 얼마인데 그랬대 200 얼마래. 너무 황당한 게 내가 못 받은 게 1,000만 원이 넘고 내 동료들 못 받는 거 합치면 몇 억일 텐데 200 꼴랑 받고 끝나냐고. 그게 말이 되냐 하고 소리를 쳤겠죠 당연히 열받아서. 떠나가라는 소리를 쳤겠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공무원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대한민국 법이 그런 걸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나 이 얘기하면 맨날 울어. 그래 너무 슬픈 거야 그게. 새드 엔딩. 아무튼 그런데 돈은 나중에 그 민사로 해서 다 받기는 했지만 아, 다행.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대한민국 법은 노동자를 정말 지켜주는 건가? 아까 그랬잖아요. 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 약간 딱 그런 그게 느낌이 있었어요. 벌금- 근데 하고 근데 접대로.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사업자한테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민사잖아 사실은. 그렇긴 그러면 하네.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민사로 걸어가지고 받는 게 사실 원칙이야.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웬만한 대부분 모르지. 사람들. 아니 그거는 이제 계약이라는 게 원래 근본이 내가 노동자 관계가 아니래도 내가 뭔가를 해줬어. 그리고 돈 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돈 받는 게 그냥 민사인데 한국에서는 하도 이제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형사를 넣어놓은 거야. 네, 그래서 형사가 해결됐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어쨌든 민사를 걸어서 했는데 다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안 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열받아. 나는 안 받았는데. 돈을. 근데 대한민국 법이 그런 걸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는 그 표정과 그 말투와 이런 게 너무 남은 거야 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형사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민사는 우리 관할 아니거든요. 이거죠. 아무튼 그 내 관할 생각이 아니. 오랜만에 좀 나더라고. 오랜만에 안 해지고. 큐베가 또 필요해. 그렇게 볼 수 있거든. 뭐냐면은 그 노동자 그 사람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처리가 엄청 많이 밀려 있어. 고용 노동자들은 특히.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진상이었겠지. 그런 입장이었을 거야. 맨날 와서 뭐 다른 그런 사람도 사람들이 그랬겠죠. 막 한둘이 아니거든. 몇백 명 되겠지. 하루에. 임금 체불액이 1년에 1조 5천억인가? 에이. 뭐 그렇습니다. 뭐 옛날 일입니다. 그런 나라라서. 자 그러면은 송곡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한 줄 평하고 마무리합시다. 저 이거는 그냥 적어왔어요. 외면하고 싶은 쉼표. 그래서 외면한 쉼표. 하지만 외면하면 안 되는 이야기. 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준비 안 했어요? 지금 준비해요. 저는 유머조차 처절한 노동운동의 현실을 만화로 품어내다. 준비 안 했어. 난 늘 안 해. 아 이거 하나 했어요. 왜냐면 그 사실 매번 송곳을 저한테 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늘 거부하잖아. 왜냐면은
저 한 1권 정도 내용까지만 봤었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우리가 되게 알아야 될 얘기인데 알기 싫어.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녹여낸 거예요, 한 줄 평에 오늘. 그래서 미리 생각해 왔어. 나 할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송곳 같은 사람도 송곳도 필요하다. 빨리빨리 합시다. 압박이 오지. 큰일 났어, 큰일 이게 났어. 나중에 할수록 압박 심합니다. 해피엔딩 반전. 얘 한줄평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 재밌네. 페널티킥도 마지막에 참이 힘들어. 그냥 그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그리려고 했던 만화인데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환타지스럽기도 하다 정도? 다시 정리해서 말해주세요. 편집해줘. 그래 알았어요. 현실적인 판타지? 현실적인 판타지. 오 정리해줬어. 뭐 그런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한국 만화 오랜만에 다뤘던 것 같아. 송곳 이야기를 이 집에서 놀지만 노동계에 투신했던 가가멜과 함께 열심히 얘기 나눠봤는데 네. 다음에도 뭐 이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408화는 어제 못 봤어 38번째 편이죠. 네.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렌!